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의 사면초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초나라의 그 항우, 또 한나라 유방과 천하를 두고 이제 대결전을 벌였는데 막 결국은 졌죠. 그래서 5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해하성에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하게 되는데, 상대는 그 유방 밑에 있었던 그 천하의 명장 한신이었죠. 그런데 그러나 거기 와서 항우가 역발산 기계세라고 해서 그 힘은 말이죠, 산을 둘러뻗고 그 기세는 세상을 덮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던 항우도 이제는 완전히 지쳤죠. 근데 이 항우의 이 길을 더 꺾이게 했던 게 뭐냐면, 밤만 되면 말이죠, 온 사방에서 저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주 구슬픈 노래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잖아도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 전부 고향 가고 싶어서 향수에 젖어 있는데, 그 구슬픈 목소리로 이 초나라 노래가 온 사방에서 들려오니까 기가 다 꺾일 밖에요. 그 항우가 가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한나라가 우리 모든 병사까지도 다 붙잡아 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피해 가려고 5강에서 가니까 5강의 정장이 배를 내놓고, 뭐 강동이 좁기는 하지만은 거기 가셔서 또 다시 이제 왕이 되실 수는 있으니까 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배 태워서 가려고 그랬더니 항우가 가만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거기서 8천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와서 그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왔다가 내가 다시 패해가지고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를 보랴. 유하 면목 견지호.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를 보랴. 이러고는 다시 돌아서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의 사면초가라는 것은 항우, 그 천하의 항우를 패배시킨 그런 길을 꺾은 그런 노래였는데, 뭐 요즘 이제 쓰이기를 그런 뭐 아주 비장한 뜻으로 쓰인 건 아니지만, 그건 어쨌든 아주 곤궁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온 주변에는 그냥 초나라 노래밖에 안 들리는 것. 그건 지금 우리 처지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바로 사면초가 속에 놓이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 사정이, 이게 정말 나라 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요, 지난 23일에요, 동해 상공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그러니까 폭격기 각 2대씩, 그 4대죠. 거기다가 러시아의 조기 경보 통제기, 여기까지 합세해가지고 우리 동해 상공을 몇 시간 누볐죠.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그 조기 경보 통제기, 이건 우리 독도 영공해까지 2번이나 침범했고요. 이래놓고도 우리한테 사과하기는커녕 러시아 국방부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 그 조기 경보 통제기를 우리 비행기가 위협을 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을 위협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항의해 왔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요, 청와대는 뭐라고 처음에 발표했냐면, 러시아의 차석 무관, 우리 여기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 무관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그 다음 나중에 오후에는 그건 아니었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도로 항의해왔다, 이게 이제 그렇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전날 어떻게 됐습니까? 전날 우리 언론을 통해서까지 이미 러시아 국방부의 그 이야기는 다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렇게 보도한 거죠. 근데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거기서 이제 아마 합동 군사 훈련이 있었던 모양인데, 동해상 블라디보스토크 앞에 그쪽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동해, 과거에 한미 일의 그 앞마당 같았던 그 동해에서 이제 군사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왜? 한미일의 그 다자간 안보 체제, 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이게 느슨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찔러보는 거죠. 찔러보면서 뭐냐면, 앞으로 우리도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고 동해 상공을 우리도 같이 이용한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고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5일에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죠.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또 뭐라 하냐면, 그 430km 가는 사정거리가 그렇더라. 이렇게 또 브리핑을 했다가, 조금 있다가는, 하나는 690km 갔다. 또 그 다음날에 와서는, 둘 다 600km 이상 갔다. 특히 이제 이게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물선을 그려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탄도미사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낙하할 때는 말이죠. 오히려 솟구쳤다가 또 다시 툭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신형 탄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무슨 우리 사드니 뭐니 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가지고 요격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거 신형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무력 과시를 한 거죠. 그뿐입니까? 그 이틀 전에 23일 날 김정은이요. 그 SLBM이라고 있죠. 잠수함에서 쏘는 그 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건조 현장에 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쯤 되려면 3,000톤 이상 가는 그런 잠수함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3,000톤 이상 가는 잠수함을 지금 건조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뿐입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이 무장을 계속 강화하면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김정은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겨냥하는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남조선 당국자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하는 말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 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평양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 이거 도입하는 거 아마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반기에 또 한미 연합훈련이 있거든요. 뭐 동맹 19-2 이러던데 그 군에서는 동맹 19-2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동맹 이렇게 붙여졌고 하반기에는 아직 이름이 뭘로 붙여질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동맹이란 말을 북한이 싫어하니까 빼버리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그렇고 뭐 야전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야전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지휘소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거조차도 안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북한. 그 문재인 대통령 맨날 김정은하고 친하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또 지금 말하자면 뒤통수를 맞은 셈 아닙니까? 그래도 또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전쟁을 칠 듯이 하죠. 실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8일 날, 그때 이제 떠나고 난 뒤입니다만, 28일 날 자신의 SNS에다가 또 뭐라고 올렸냐면, 경제전쟁, 이렇게 올렸어요. 경제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 문 대통령도 그간에 일본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그 언급하는 거라든지, 그 뒤에 뒷받침해가지고 당시에 민정수석이던 조국 수석이 SNS에 올린 걸 보면 이건 뭐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내고 동조하지 않는 국민은 갈 데 없는 이거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친일파, 뭐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전을 했거든요. 국민들 모두가 같이 일본 저 가만두지 말자 이랬는데 일본도 어떻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달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미국에 대해서도 가끔 그렇게 이제 보면 이를테면 예컨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여기는 이제 한국 그 참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가 글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중국이 거기서 배제되는 것에 실해서 우리가 참 입장이 난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자꾸 먼칫거리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하는 1대1로 정책 여기는 긍정적으로 아주 참여할 듯이 그렇게 뜻을 비치고 있죠.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미국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존 볼튼 미 백악관 안보 특보가 왔지 않습니까? 안보 보좌관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안보 담당자들, 안보 당국자들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뭐 했냐니까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거 논의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규모가 1조 389억 원. 한 8% 이상 올랐죠. 올라서 그렇게 됐는데, 종전에는 이게 3년에서 5년 사이 그 텀으로 이거 이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1년입니다. 1년. 딱 1년. 왜? 앞으로 새로운 원칙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제 해외 주둔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원칙을 만든다. 근데 들려오는 말로는 이 새로운 원칙에는 뭐가 포함됐냐? 우리는 지금 한 50% 공식적으로 50% 방위비를 분담한 주둔비를 분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100%를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뿐 아니라 거기에다 더 해가지고 프리미엄으로 50%를 더 받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3배 금액을 방위비로 미국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그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가 26일 날 현지 시간으로 26일 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WTO에 아마 중국을 직접 겨냥해서 한 말이지만 WTO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그 지위를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지적한 나라 가운데 명시적으로 말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한국도 개도국이 아니면서 개도국 하면서 또 그 특혜를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에도 내가 그렇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지시를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해왔길래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되는지 이거 문 대통령하고 그 참모들한테 정말 좀 물어보고 싶네요.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 나라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 대통령 외교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펼쳐가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뭐라 하냐면 29일 날 아침에 갑자기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기 휴가를 취소했다. 왜?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수 없어서 그 하기 휴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뭐 춘추관장이 발표했다나요? 여하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안 돼서 뭐가 튀어나왔냐? 아니 문 대통령이 26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 데리고 손자도 데리고 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연차 휴가 안 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무슨 전격적으로 최근에 이 상황 때문에 청와대를 비울 수 없어서 안 가는 겁니까? 갔긴 다 갔잖아요. 청와대 다 비웠잖아요. 제주도 가서 2박 3일 휴식 취하고 왔잖아요. 근데 호들갑스럽게 청와대 측에서는 무슨 대통령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말이죠. 휴가까지 반납한 것처럼 해놓고는. 그러니까 공휴일은 다 노는 거니까 나 당연히 노는 거고 내가 연차 안 써서 그거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언제든지 박수받고 찬사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겁니까? 근데 뭐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문 대통령하고 그 참모들, 안보 참모들 정말 이 나라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 제발 좀 안심하도록 해주세요. 휴가 가든 아니 잘만 하면 휴가를 뭐 열흘 가든 20날 가든 상관없죠. 예? 그런데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간간히 그런 식으로 좀 엇나가는 소리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무리 말이죠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보 구도를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리면요 우리가 정말 뭐 자주 국방력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사일 추적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상공에서 영공까지 비행기 침범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정도의 실력으로 자주 국방 말합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방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이걸 좀 분명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래야 국민도 안심하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